제가 하고 싶은 말이란 건 사실 영화의 제일 마지막 쪽에 최우식 배우의 모습이나 마지막 그 감정적인 여운 같은 걸 생각해보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현실이. 그런 복합적인 마음들을 한번 담아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기생충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어떤 점이 칸 영화제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황금 종려상을 받게 했는지. 미리 언론 시사회에서 영화 한 편 보고 그 후기를 스튜디오에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한 2시간 반 정도 봤어요. 그동안 이제 살인의 추억부터 이제 옥자까지 공준호 감독님이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감독님이에요. 맞아요. 이번 작품은 특히 한국 사회의 계급이나 취업 문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이고요. 영화제 심사위원들조차도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담은 영화지만 동시에 전 지구적으로도 관련이 있다. 현실적으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 동선이 참 다르잖아요. 직장부터 다르고 가는 식당도 다르고 그런데 이들을 한 집안에 묶어놓는 이야기였어요.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냄새라는 모티브 하나로 결국은 또 나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현했다. 장르를 꼬집으라고 하면 코미과 멜로 스릴러가 합쳐진 장르다. 코멜러다. 인상 깊었던 캐릭터를 좀 꼽고 싶어서 사모님 영교 역에 이제 조여정 씨의 연기를 좀 꼽고 싶어요. 너무 순진하고 사랑스럽게 그려지는데 그 모습이 되게 처음에는 우습고 한심하게 보여지거든요. 영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짠하면서도 슬픈 감정이 들게 하는 모습이 저 배우님의 이제 역량이 아니었을까. 저는 오히려 조여정을 보는 장혜진 씨의 대사가 더 인상 깊었어요. 여보, 부자니까 착한 거지. 아쉬운 거 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현실이죠, 어찌 보면은. 슬픈 장면이었어요. 이성균 씨의 손길 하나하나가 정말 디테일하다는 생각을 저는 느꼈습니다.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의 야함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배우와 감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BGM이 거의 클래식이었어요. BGM과는 조금 이질적인 장면들이 보이면서 그거를 약간 해학적으로 표현했고 되게 좀 신선하다? 제차 놀랍니다, 저는. 최우식 씨가 노래를 부릅니다. 네, 소주 한 잔이라고 뭐 벌써 지금 온라인에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작사자가 봉준호 감독 잘 되길 바라지만 잘 안 돼요. 녹록치 않죠, 현실이. 현실이. 그런 현실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요즘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최우식 씨가 대선배 송강호 씨를 가르치는 연기 장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선배한테 연기를 가르칠 생각을 기분이 어땠나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는 최우식 씨 아마 즐기고 있었을 거라고. 너 즐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즐기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최우식 씨가 이랬잖아요. 2번 다시 저한테 올 수 없는 기회라서요. 2번 다시 이런 일이 저는 기자간담회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말한 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자체보다도 서로에 대한 예의에 관한 문제랄까, 인간에 대한 존엄에 대한 부분들. 저는 영화 기생충이 그 고민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간에 대한 예의를 어느 정도까지 지키냐에 따라 그것이 영화의 제목처럼 기생이 됐냐 아니면 좋은 의미의 동생이냐 상생이 됐냐가 어찌 보면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계급사회에 대한 사회적 구조?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모두가 공생과 상생을 바라지만 기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뜻에서 기생충이라는 제목을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제 많은 관객들이 추측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송강호 가족이 조여정 가족에 붙는 기생충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영화를 보고 나면 이제 기생충의 의미가 좀 더 모호해지고 기생충이랑 1994년도에 이제 감독님의 단편인 지리멸렬과도 이제 닮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도 그에 대해서 좀 수긍을 했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한번 담아보고 싶었고요. 그런 면에서 넓게 보면 뭐 지리멸렬 또는 뭐 그 이후의 영화들에서 다 이어지는 부분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두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의와 존엄에 대한 것. 장혜진 씨 인터뷰가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중간에 또 눈물을 보이시기도 아, 네. 짠하더라고요. 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큰 작품에 큰 역할을 한 게 처음이라 과연 제가 이 긴 호흡을 끌어낼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고 부담스러웠는데 어느 배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줬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에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치닫게 되는데도 살아남으시더라고요. 사실 이 기생충이 2013년도 설국열차 후반 작업 때 쓰기 시작했던 시나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기차 앞칸과 뒷칸에 나눠서 또 싸우는 그런 SF적인 요소들로 풀어냈다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내서 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걸로 풀어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면 보면은 집이 굉장히 대저택이잖아요. 네. 나도 살고 싶더라고. 아니 구경이라도 가고 싶더라고. 근데 이제 기택의 집부터 이제 인물의 집들이 다 이제 세트장이라고 해서 칸 심사위원들도 그 집은 다 어디서 구했느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였다고. 감독님이 너무 기분 좋아서 못 샀겠다. 전 세계인을 속였다는 생각에 그러니까요. 쾌감을 느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까지 기다려서 기생충을 볼 분들을 위해서 또 너무 스포를 하면 안 네, 되기 네. 때문에 화가 나실 많이 수 화가 있으니까. 나셔서 저희를 엄청 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숨은 장면들이 또 있어서 이제 한 번 보는 것보단 여러 번 보는 게 맞아요. 또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누차 이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까 관객분들께서 저건 예술 영화다, 좀 어려운 문제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감독님께서 워낙 이야기적으로 잘 풀어내시는 분이니까 충분히 이제 영화적으로도 이야기적으로도 쉽게 재밌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